사실상 DMZ를 뚫고 오는 확률은 생존 확률이 제로에 가깝대요. 뒤에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빵빵빵빵빵 하고 총소리가 나요. 총알이 이미 날아와 있어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부모님 생각이 안 나요. 다 나옵니다.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웅단 왕감자 김수아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탈북민 배우 정하늘 씨를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 직접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함흥이고요. 네, 그리고 2011년에 북한 군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에 한국으로 왔고, 이제 현재는 한국에서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하늘 씨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지금 현재 뭐 감독 그리고 연예인, 와 연예인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다니요. 연예인이 아니고요.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요? 예, 연예인은 아닙니다. 네, 아직 연예인 네. 직전이 있답니다. 2012년도에 탈북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12년, 13년 차 되네요. 네, 12년 됐습니다. 어때요? 한국 온 지 3년 차 됐을 때 네. 조금 한국에 대해서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5년 지나고 나서 3년 차에 아무것도 몰랐구나. 10년 되고 나서 이제 5년 차는 내가 진짜 몰랐고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했는데, 이제 12년 되니까 진짜 또 10년 차를 돌아보면서 아직 알려면 멀었구나. 네, 배우면 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탈북 어린이로부터 지금은 많이 성장한 우리 탈북 어른이 됐다고 하는 네, 우리 정하늘 씨. 얼마 전에요, 여러분 대성마을에 갔던 적이 있어요. 판문점 대성마을 알죠? 거기 갔다가 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북한군이 가랑이풀 막 위장을 하고 있다가 덮치지 않을까 하고 청송군 넘어온 코스들도 막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떨었습니다. 이 정하늘 씨도 그쪽으로 온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역은 그쪽은 아니지만 이제 네. 똑같이 이제 38선 DMZ를 넘어온 건 맞죠. 네. 그러니까요. DMZ를 넘어서 온 우리 정말 용감한 정하늘 씨. 근데 어떻게 그 탈북을 해서 나 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뭐 동기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저는 두병사라는 그 영화를 군에 나오기 전에 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두병사라는 영화가 실제로 실화로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예요. 두 병사가 저기 동해인가 서해인가 거기에서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죠. 짬탕을 치러 나가서 이제 고기 잡아 먹다가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판문점을 통해서 간 사람들. 근데 북한 당국은 그걸 이제 선전용으로 해가지고 봐라,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정신력을 이러면서 만든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실상을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 북한 군인들을, 그때는 안기부였죠. 안기부에서 막 고문을 하는 영상도 나와요. 막 멍둥이를 때리고 막 전기 고문하고 하니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나는 죽어도 살아도 공화국 품에 안겨서 죽겠다, 김정일 장군 만세, 뭐 이러는데, 혹시 안기부에 가면 나도 고문을 당할 것이다, 뭐 그랬나요? 당연히 그런 고문을 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당할 줄 알았는데, 고문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좋게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고문을 한 거고,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돈도 주고, 그리고 뭐 집도 주고, 자유도 주고, 여자도 주고, 뭐 이런 뭐 자동차도 주고,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보면서 한국 가면 진짜 저런다고라는 생각이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탈북자 선배가 나와요. 네. 그 영화에서 실제로. 맞아요. 네, 나와가지고 여기서 살면은 이게 뭐 비행기 타고 캐나다도 가고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릴 적 꿈이 비행기를 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거든요. 최종 목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마음껏 이제 축구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저의 꿈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포기하면서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북한에서도 알고는 있네요. 알고 있죠. 그죠? 네. 해외도 갈 수 있고, 정말 예쁜 처자 만나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근데 그게 영화 속에서는 북한 시대를 선전하려고 했던 거지만, 저는 그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죠, 저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고, 북한군에서 이제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무를 서면서 이제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죠. 이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단지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여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그러니까 넘어와라. 삐라죠. 예, 삐라죠. 지금 올려보낸다는 우리 전단지 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물론 그 군사력 비교하는 내용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고 이제 정말 뭔가 자기 눈에 보이고 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거짓말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다. 왜냐면 밤이 되면 그 불이 켜진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다 보이거든요. 낮이 되면 수림이 무성한 그 대한민국의 산이 다 보여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북한은 보이는 데는 그래도 나무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한국의 산과 비교했을 때는 뭐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의 산치고는 나무가 좀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북한은 이제 그렇게 밝힐 전기는 없지만 못가게 막을 전기는 있어요. 밝힐 전기, 주민들에게 보장할 권리는 없지만 통제할 권리는 있다. 네, 보면은 전선 전 지역에 2200V의 고압 전기 철책하고 220V의 철조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북한에 그냥 철책이 있나 보다 이러실 텐데 거기에 2200V, 220V의 전기가 흐르고 있고 철책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예, 한국은 불을 대낮같이 밝혀놓지만 그 철책에는 전기를 안 넣어요. 사람이 걸리면 이제 죽으니까. 근데 북한은 반대로 이제 걸려서 죽어라고 이제 그걸 넣는 거고 말로는 또 이렇게 하죠. 간첩이 못 들어오게 막느라고 그렇게 한다. 사실 뭐 실상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회의감을 느꼈고 그리고 2012년 4월 15일에 조국 통일을 하겠다. 그리고 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막 다 거짓말로 이제 들통나면서 저의 어떤 탈북의 이제 결정적인 이제 요인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 붕괴연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철책에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지금 목함 지뢰를 뭐 설치한다고 하고 그다음 또 어떠한 장치들이 지금 내설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깔려 있을지 모르는 지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 실탄을 90발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가차없이 이제 사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200V의 고압 전기철책과 220V의 전기철책 그리고 가시철 조망 가시철조망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세 겹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이죠. 그리고 DMZ 안에는 수많은 이제 또 맹수들이 있어요. 맹수들도 많고 왜냐면 그 안에 천년 기념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인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 와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사실상 DMZ를 뚫고 오는 확률은 생존 확률이 제로에 가깝대요. 그래서 그거 살아서 넘어온 사람들은 정말 그 천운이 그러니까 뭐 지뢰도 있을 거지만 습지대도 있을 거고요. 그죠? 늪도 있죠. 또 이런 맹수들로 인해서 그 길을 헤쳐나온다는 게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판문점에 나와서 군사복무를 하게 된 거예요? 전방에 나오는 친구들이 뭐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던 그런 높은 직책에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도 거기는 뭐 공급이 좀 적으니까 그래도 좀 빽이 있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방에 나와 보니까 제가 놀랐던 게 빽이 있는 집안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다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당에 충성을 하고 사상성이 투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신발공장 지배인 아들이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뭐 당간부 집 자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이런 판문점에서 군사복무를 했는데 하늘실처럼 연선에서 군사복무를 했는데 매끼 막 닭을 주고 매끼는 아니고요. 근데 복음이 좋아요. 흰쌀밥도 나오고 그 하늘시대 흰쌀밥을 먹고 군사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럼요. 거기도 이제 복음은 당연히 좋고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대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전방에 있으면 입당도 빨리 할 수가 있고 대우가 다르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대학 추천도 잘해주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와서 느꼈던 게 이제 이건 그냥 되게 총알바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선에서 그러니 군 간부의 자녀들은 없었다는 거네요. 없었죠. 그리고 왜냐면 또 사상성이 투철해야 도망가지 않으니까 뭐 저는 사상성이 투철하지는 못해가지고 바로 도망왔고요. 원래 투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국을 보면서 변절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동경이 좀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최전방에 좀 나가게 되면 나 도망갈 수 있으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곳에서 가끔 군 생활하다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 과연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탈북을 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일단 부대 밖을 나가서부터 한국 도착하기까지 우리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예, 저는 뭐 탈북하는 데까지 한 18시간 정도 걸렸고요. DMZ에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군무서로 올라갔다가 이제 선임이 잠을 자겠다고 해가지고 버추상 올라오는지 잘 봐라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근무 서고 있다가 이제 당시 소총이랑 이런 무기 다 들고 있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철책이 비가 내리면서 다 파괴가 됐어요. 예. 그 비가 오면은 철책에 전기가 있으면은 막 주변에 이게 아스먹고 막 감전되고 하지 않나요? 스파크가 일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저기 끄지 않나요? 그걸 전기를 끄는데 네. 그냥 비가 그때 많이 와가지고 그 철책이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예. 그냥 전봇대가 다 나가 넘어지고 보면 이제 북한 쪽 이제 올해도 홍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좀 대단하죠. 왜냐면 그게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맞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그냥 그대로 다 쓸고 내려오는 그렇죠. 건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파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를 불러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넘어진 걸 보고 이제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좋은 기회를 내가 다시는 못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소고 있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고 무기를 다 가지고 점심에 이제 18원 대낮에 이제 저는 철책으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가지고 그래요? 예. 그 탈주에서 보면은 밤에 도망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또 영화니까. 네. 낮 시간에 거기를 통과했다고요? 예, 저는 이제 낮 시간에 통과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아니 뭐 34,000명이 다 대단하지 뭐 아니, 저만 그래도요. 그렇게 특출난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DMZ로 들어와서 이제 장탄을 하고 네. 전투 준비를 하고 각오를 했죠. 저는 이제 그때 총알이 몇 발이나 있었어요? 그때 한 90발 정도 있었습니다. 오. 예, 90발 정도 있었고 수리탄 2개 그리고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들어왔죠. 가다가 목숨을 걸고. 잡히면 그냥 꽝. 예. 아유. 자폭을 한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총질을 하면 이제 나도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왔고 이제 DMZ에 들어와서 남쪽을 향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DMZ 안에는 이제 갈대밭이 상당히 많아요. 2m 정도 되는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이제 가시넝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사람 다니는 길이 없을 네. 거잖아요. 가시넝쿨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군복을 찢고 이제 피부에 닿아가지고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숨어 있기도 하고 사수경계하면서 이제 주변에 누가 없나 보면서 혹시 이제 막 맹수, 산짐수 맞닥 들리지 않았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오. 그런 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막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이제 총도 막 쏘기 시작했어요. 어디쯤에 들어섰을 때 발견하게 됐어요? 뭐 일단 DMZ에 들어왔을 때 이제 DMZ에 들어와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휴전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잘린 게 아니고 이게 구불구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내려오는 통로랑 이제 이게 가까워지는 맞닥 들리는 초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DMZ니까 북한군이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고 예. 그 철책이 있는 가까이에 갈 적마다 이들이 막 총을 쏘고 네네. 위협을 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네가 저를 발견하고 이제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갔고 그리고 천정 높이로 날아갔어요. 탄알이 보여요, 근데? 총알이 보이지는 않죠. 그냥 옆에 소리는- 이제 제 옆에 강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쭉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막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살짝 어둑어둑해지니까 위로 뭔가 불줄기 같은 게 지나가는 게 진짜 짧은 사이로 보여요.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번개가 빡 치면은 빛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소리가 조금 늦게 오는 것처럼 그거보다는 더 빨리 들리긴 하는데 총소리가 총알은 이미 날아와 있고 뒤에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빵빵빵빵빵 하고 총소리가 나요. 총알은 이미 날아와 있어요. 그때 생각이 어땠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됐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부모님 생각이 안 나요. 힘을 찾게 돼요. 아, 진짜? 네.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는 그때 진짜로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그래요. 맞아요. 다른 골목에는 이제 뭐 무슨 없던 종교 다 나옵니다. 뭐 무슨 뭐 누가 됐든 간에 막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참 교활해가지고 네. 그렇게 신을 찾다가도 돌아서가지고 내가 언제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막 찾고 이제 그다음에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어요. 그다음에 딱 쓰러지니까 그때 이제 짧은 인생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으로 그때 총알에 맞아서 기절한 게 아니라 쓰러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총탄이 막 떨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네네네. 좌절한 거네요. 그죠? 좌절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뭔가 뭐 총알이 날아가는데 계속 서서 앞으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은폐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총알이 날아오니까 혼이 쏙 빠져요, 진짜로.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풀싹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엎드려 총을 가슴에 안고 이제 엎드려 있는데 후회가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괜히 들어왔다. 아. 괜히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때가 몇 살 때죠? 그때가 이제 19살 때였죠. 군대 나와서 금방이었네요. 아, 그럼요. 북한은 제가 생일이 좀 늦다 보니까 만으로 하면 이제 보통 16살에 군에 입대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탈북했을 때가 만으로 17살 때네요. 그래서 군대 나와서 1년 차에 내가 이렇게 도망치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처소에서 이제 막 애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야, 죽었냐? 무슨 뭐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뭐라고 했겠죠. 막 네. 소리 막 치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막 난리 법석을 떨더니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죠.